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 남은 기간 변수로 투표율, 특히 연령대별 투표율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충북의 경우 선거구에 따라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된 곳이 있는가 하면 평균 연령이 높아진 곳도 있는 등 인구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거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청주 상단 선거구. 최근 동남 방서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2월 말 기준 청주 상단구 인구는 20만여 명으로 지난 총선 때보다 2만여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용암 1동과 2동은 상단구 전체 인구의 절반인 10만여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상단구는 일반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정정순 후보가 3천여 표 차로 신승을 거뒀고 4년이 흐른 지금은 동남지구 12,000여 세대가 추가로 들어서 양당의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청주 서원선거구는 상당구와 반대의 경우입니다. 지난 2월 기준 서원구 평균 연령은 44.4세로 청주 4개 선거구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많습니다. 청주 서원구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지만 20대 총선부터는 득표율 차가 1%포인트에서 3%포인트대에 머문 것도 지역의 평균 연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며 젊은 층 인구가 대거 유입된 증평진천 음성 중부 3군도 표심의 방향이 일부 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충북 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의 평균 연령은 37.4세와 41.8세로 중부 3군의 평균 연령인 47.47세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총선을 비롯해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까지 모두 진보 성향의 정당이 더 많은 득표를 한 것과 연관짓는 해석이 많습니다. 한편 충북 8개 선거구 중 청주 흥덕 선거구의 평균 연령이 41.24세로 가장 낮고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동남 4군이 55.21세로 가장 높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선관위가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가 참석한 이른바 당선 파티와 관련해 지지자 3명을 고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시 케이크를 전달한 사람이 민주당 당원으로 밝혀졌다는 주장을 하며 역공을 폈습니다. 정당 간의 고소 고발전도 잇따르며 거의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남 4군 박덕흠 후보의 이른바 당선 파티를 준비한 지지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말 박 후보의 공천이 확정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박 후보가 참석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선관위는 이를 음식물을 제공한 기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당시 케이크를 준비해 전달한 당사자가 민주당 당원임이 밝혀졌다며 허위 날조 사건에 대해 오히려 이재한 후보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토론 과정에서 청주상당 이강일 후보의 과거 당적을 사실과 달리 말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4건을 국민의힘은 민주당 후보에 대해 1건을 고발한 상태로 고발 전 양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권 후보 4명이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공약했습니다. 이들은 당선될 경우 즉시 도당 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고 중앙당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당의 대표와 지도부에게 오송 지하철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청주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선거라며 청주 각 선거구별 후보들의 퇴근길 유세에 함께했습니다. 총선 대선에서 다 정확한 흐름을 따라간 곳입니다. 정확한 분들입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투표하고 기왕이면 4번. 청주 상당 선거구에 후보를 낸 녹색정의당은 당 지도부가 청주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육거리 시장을 찾은 녹색정의당은 최근 농산물 물가 파동도 기후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며 기후 전문가 송상우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도내 8개 선거구의 대결 구도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국민의힘 김동원, 개혁신당의 김기영 후보가 출마한 청주 흥덕 선거구입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청주 흥덕 후보 3명은 저마다의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후보는 정권 심판을,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는 야당 심판을, 개혁신당 김기영 후보는 양당 심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여당이 독주를 하고 있는 건지 야당이 국회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건지 그거를 냉철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었다. 그리고 국회는 싸움터로 전락했고 이렇기 때문에 제3의 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후보들은 대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도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현희 후보는 국민 공론화 과정과 개헌을 통해 청와대를 청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이고, 김동원 후보는 정부가 뒷받침하는 바이오 중심 도시 오송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현희 후보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확대를 통한 청주페이 6천억 원 발행을, 김동원 후보는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가경터미널역 설치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청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개혁신당 김기영 후보는 출생 후 19세까지 양육 국가 책임제와 50억 원 이하 상속세 면제, 부가세 5% 이하 인하를 공약했습니다. 청주페이를 가지고 지역의 골목사건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매출이 증대되고 지역 골목사건들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우리 흥덕구로 올 가능성이 저는 확실합니다만은 그 시기가 점점 당겨지고 있다. 이대로의 출사진이라면 우리는 50년 후에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와 주거 문제를 확실하게 국가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주는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21대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이현희 후보는 이길 수 있다, 김동원 후보는 곧 골든크로스가 일어난다, 김기영 후보는 2030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도내에서는 모두 5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제천시 마 선거구에서는 기초의회의원 4명의 후보가 나서 유권자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후보는 30대의 젊은 패기로 시민 앞에 섰습니다. 8대 제천시 의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신한 정책들을 펼치겠다는 포부입니다. 기업과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필요하다면 조례까지 발의를 해서 그렇게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싶고요. 정치 신인인 새로운 미래 정은택 후보는 진실한 새 인물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복지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데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나름 복지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복지 쪽에 예산을 좀 많이 쓰여질 수 있게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정문 후보는 검증된 일꾼임을 강조합니다. 7대 제천시 의원과 네토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을 역임한 그는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보수입니다. 당연히 보수고 이번에 한번 열심히 해서 당선이 된다면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가서 힘을 같이 모아서. 무소속 하순태 후보는 28년간 지역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인근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지역의 공공주택 개발이나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살기 좋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힘써보고자. 단일 후보인 청주시 타 선거구는 무투표 당선 지역으로 확정된 가운데
도내 재보궐선거는 도의원 1곳과 청주시의원 1곳, 제천시 괴산군 의원 1곳 등 모두 13명의 후보가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어제 호소문을 통해 충북 의대 정원이 300명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주말 보은군에서 웅덩이에 빠진 생후 33개월 여아가 끝내 숨진 안타까운 사고를 언급하면서 지역 필수 응급 의료 체계의 열악한 현실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충북대병원 의대 비대위는 의대 강의실 등 교육 현장을 공개하며 의대 증원 방침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세월호 충북대책위원회는 충북 기억의 달을 선포했습니다. 세월호 충북대책위원회는 재난 참사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위해 4월을 기억의 달로 선포하고 오송 참사 유가족, 생존자 협의회 등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요 사거리에서 추모 현수막을 게시하고 노란 리본 만들기, 기억 문화재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이글스가 올 시즌 무서운 기세로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개막전 패배 이후 무려 7연승을 기록하며 단독 선두에 올랐는데요. 청주에서는 5년 만에 경기가 열릴 전망인데 어제 KBO 관계자들이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막부터 지난 시즌 상위권 팀을 연달아 만난 한화이글스. 현재까지 8경기를 치러 7승 1패를 달성했습니다. 그제 KT전에서는 2회 노시안의 3점 홈런을 포함해 7점을 냈고 3회에는 페라자가 우측 담장을 넘겨 4점을 뽑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터져 초반부터 승기를 잡았는데 6명의 선발 투수진까지 매경기 역투를 펼치면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청주 팬들도 한화의 뜨거운 활약에 청주 경기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 다시 또 청주에서 경기를 한다니까 지금 너무나 기대되고 꼭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경기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청주에 있는 한화 팬들이 전 경기 매진으로 보답해 드릴 겁니다. 인조잔디 등 경기시설이 KBO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청주에서는 지난 4년 동안 한화 경기를 볼 수 없었는데 올해는 경기 배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청주시는 19억 원을 들여 시설 개선을 마쳤습니다. 노후된 인조잔디와 배수로를 전면 교체했고 내외야의 보호 펜스와 라커룸의 시설도 싹 바꿨습니다. 시설 면에서 열악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시설을 전면 보수하였습니다. 더 많은 경기가 열릴 수 있도록 더욱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실사를 마친 KBO는 점검 결과를 한화 구단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구단에서 결정하면 6월 키움 3연전과 8월 NC 3연전까지 6경기 배정이 유력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와 세종시가 출산율 2.0 희망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충청북도와 세종시는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한 저출산 극복과 자원 공유를 통한 우수 문화관광 산업 육성, 충청권 대표 국제행사 공동 홍보, 농업 농촌 활성화와 농산물 교류 등 5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AI를 활용한 해외 바이어 발굴 기법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챗GPT 등을 활용한 해외 시장 조사와 바이어 리스트 확보 요령을 소개하는 온라인 화상을 교육으로 충북청은 AI가 신시장 개척에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어 전국 8개 지방청과 공동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과 접수는 오는 5일까지로 중소기업 임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합니다. 청주 시티투어가 오는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청주 시티투어는 문희문화재단지와 청남대, 초정행궁, 운보의 집, 고인쇄 박물관을 둘러보는 정기투어와 20명 이상의 관광객이 직접 코스를 선택하는 수시투어로 진행됩니다. 이용 요금은 1인 기준 2,000원으로 여행자 보험, 입장료, 식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충주시 장자늪 카누 체험장이 이번 주 토요일 정식 개장합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무료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1인 2만 원의 이용 요금을 책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운영되는 장자늪 카누 체험장은 총 길이 3.3km의 수로를 따라 펼쳐지는 국내 유일의 수로형 카누 체험장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